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선천박사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주간보 인수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창업하긴 무섭기도 하고 두려우시죠. 안 그래도 수급자가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경쟁도 센터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경쟁도 굉장히 심해진다는 이야기도 많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양수양도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양수양도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행정처분은 승계가 된다는 거, 양수양도 또한 지정심사를 신규센터와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에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짧게 간단하게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처분 승계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국회의원 유튜브 예전 거를 좀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모든 포인트는 수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집단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표님의 수익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해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수익이 되는 복지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수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 첫 번째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법령 변화로 인한 허가 정원의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장기간 기간 법령은 계속해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수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건 허가 정원이에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미 허가가 나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양수양도를 해도 양수양도 지정심사를 받을 때 허가 정원이 기존에 비해서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즉 이 변동이라는 게 허가 정원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지정심사를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 기관이 심사를 받았을 때 지정심사 기준표하고 지금의 지정심사 기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밀조밀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이유는 점점 가면 갈수록 많은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정심사에 대한 그 전문가들도 지정심사 위원들도 그만큼 많은 지정심사를 하다 보니까 더 까다롭고 꼼꼼하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주간보호뿐만 아니라 요양원 양수양도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생활실 인원이 우리가 해결되는 부분이 생활실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평수가 단 2평, 4평만 줄어들어서 허가 정원이 단 1명, 2명이라도 줄어든다? 이건 수익적으로 이게 한두 푼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규모가 좋은 기관에서 수익 분기점을 넘었을 때 어르신 한 명의 월 순수익은 대략 60만 원 이상이 돼요. 그래서 한 분만 줄어들게 돼도 1년으로 따지면 720만 원씩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맞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만큼 심사가 까다로워졌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허가 정원 변동에 따른 양수 양도 비용을 반드시 특이하게 표시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양도자 입장에서 더 많은 비용을 권리금 받고 싶고 양수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서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35인 시설을 우리가 그 허가를 나올 거라고 가정하고서 비용을 내고서 가져왔는데 허가 정원이 33명, 32명으로 줄어들면 수익 자체가 정말 엄청나게 줄어들거든요.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몇 명 차이로 수익 자체가 줄어드는 구간들. 지정심사 이후에 허가 정원 변동 시에 그에 따른 비용을 감액을 받으시든지 권리금 감액을 받으시든지 아주 큰 허가 정원에 타격을 입었다면 계약 해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특약을 넣어야지 양수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없으시겠죠. 왜냐면 대표님은 허가 정원이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그 양수자하고 양도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수익 계산을 해보셨을 거니까요. 두 번째, 왜 양도자가 양도양수를 하는지를 꼼꼼히 물어보셔야 됩니다. 얼마든 어떤 지역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인수 예정이라는 대표님이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50명이 모두 차 있는 센터였어요. 그리고 대표님한테 물어보니까 육아에 휩쓰려고 양도양수를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제 딱 드는 생각은 이거죠. 50명 정원이면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월 순수익을 다른 뭐 지출을 빼고도 한 그 돈 천만 원 이상이 넘습니다. 그 시설장 월급까지요. 근데 이제 시설장을 고용하더라도 최소 그 사람한테 월급을 주고 나서 한 700 이상은 그냥 운영을 할 때 떨어지는 센터인데 육아로 인해서 양도양수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의심이 드는 거죠. 알아보니까 근방에 그 양도하는 분의 시어머니가 주간보호센터를 하나를 더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양도양수하려는지 사실 전부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시설을 교체하고 싶으셔인지 더 큰 시설로 가고 싶어서인지 목돈이 필요해서인지 어르신과 직원들에게 상처를 받아서인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인지
예, 이사 때문인지 가족이 너무 아파서인지 명명백백히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특약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특약을 꼭 넣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근방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창업하지 않기. 왜냐면 이거 주간보호센터는 지역적 특성으로 해가지고 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방에서 주간보호 창업을 하면 그분이 그분 신뢰로 하는 어르신들은 잘못하면 끌고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근방에서 주간보호 직원으로 일하지 않기. 이 특약을 넣어주시고 거리 제한과 연수 제한을 합의하에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근터 센터에서 직원으로 일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인 유령 직원으로 일을 할 수는 있죠. 흡사 직원처럼 일해놓고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직원도 아니었고 그냥 오고 가면서 도와준 거예요 라고 말해도 할 말은 사실 없습니다.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도로 빼가는 경우도 무척 많은데, 이 또한 어르신과 가족보호자의 자진 신고가 없으면 얼마든지 속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특약은 넣어두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간혹 가족 보호자분과 어르신 중에 센터 이동 관련해서 권유톡이 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권리금. 주간보호 인수 시에 암묵적인 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장비를 깔고 자동문을 달고 뭐 등등 시설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서 사용했던 시설 권리금, 그리고 또 하나가 어르신 숫자당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게, 어르신 숫자당 권리금을 50명 정원이 다 차 있다고 해서 50명 전체의 권리금을 모두 내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단 최우수 등급 그리고 시설 최상급 센터를 가시더라도 출석률이 88%에서 93%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중에서도 유독 안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꼭 계십니다. 이건 어느 센터를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등록을 했다고 권리금을 전체 다 지불하는 게 아니라 출석률과 어르신의 활동 일지, 그 입소 일지를 꼭 달라고 하셔야 돼요. 어르신마다 며칠에 출석하셨고 그날 뭐 하셨는지 모두 기록된 서류는 어차피 급여적용 기록지라고 해서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어르신 권리금을 고려하시고 변경하셔야 최대한 손해가 없을 겁니다. 이것 또한 등록 인원이 아닌 출석률을 최소 3개월 이상 출석하시는 어르신에 대한 권리금만 지불한다, 이런 특약을 넣어가지고 작업을 하고요. 가능하다면 그 금액을 표기할 수 있으면 표기를 해서 어르신 한 분이 줄어드는 데 얼마 정도 부분을 권리금을 줄인다라고 하는 특약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실제로 이런 조건을 걸어보잖아요. 너무 엄격한 조건을 하게 되면 양도자가 기분 나빠서 계약을 안 하겠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양도 양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적정 수준에서, 너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엄격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적정하게 협의하고 이게 명확하게 좀 하자라고 하는 형식으로 특약에 기록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석률 100% 같이 이론상의 수치가 아닌 적정 수준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간보호 양도양수를 꿈꾸시는 대표님들에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다른 대표님이 모아놓은 어르신을 바톤 터치해서 이끌어 나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둘, 센터 개원이 오래됐다면 시설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지는 않은지, 주변 센터에 비해서 우리가 강점이 여전히 살아있는 센터인지 살펴보고서 양도 하셔야 됩니다. 셋, 양도 양수 총 비용의 수익 분기점을 넘기려면 최소 몇 년 이상 몇 명을 어르신을 쭉 이끌고 나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수익 계산 계획을 반드시 세워보셔야 됩니다. 즉 신규 창업은 국회의가 되어드린 수익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양수양도는 내가 양도양수에 총 얼마를 썼지, 내가 순수익은 얼마가 나오지, 요걸 복구하려면 최대 몇 년을 운영해야 되지, 만약 최소 3년 이상 운영을 해야지 양도양수 비용이 복구가 된다면 대표님이 사실 3년 이후부터 수익이 창출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무급으로 일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어쩌면 신규 창업보다 그 부분이 더 힘들 수는 있습니다. 물론 다 내고 나면 자살이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양도 양수한 그 센터가 3년이 더 흐른 순간에도 다른 센터에 비해서 시설적으로 노후화되지 않을지도 고민을 해보셔야지, 경쟁이 밀릴지 안 밀릴지도 고민을 해보시고 추후에 내가 더 투자해야 되는 비용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오늘 알려드린 특약 3가지 조건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확인하시고요. 신규 주간보호센터 창업 수익 계산뿐만 아니라 양도 양수 시에도 손익 분기점 수익 계산도 해보셔야 된다는 거 전해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위해서 수익구조 계산기와 일생에 단 한 번 장규양 창업 무료 상담은 고정 댓글에다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